LA 지역의 행정명령이 추가로 완화되면서 모임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교 모임을 가질 경우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봤습니다. USC 대학이 최근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을 결정한 대학들도 많은데 등록금은 같거나 올라가고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등산로와 승마장 등 대부분 야외 공원 시설이 오늘부터 재개장합니다. 휴가 완화 조치로 허용되는 야외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개발비를 대준 미국에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오늘부터 다양한 야외 활동에 대한 행정명령을 추가 완화했습니다. 테니스 코트와 사격장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친구나 지인 등 최근 모임을 갖는 한인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교 모임을 가질 때 안전수칙, 이사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구를 만날 때 야외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risk of transmission out of doors is as close to zero as you can get, unless you're like literally up in someone's face and you're sneezing right at them. 친구와 악수나 포옹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를 집에서 만날 경우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를 집으로 초대할 때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사전에 물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구와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을 나눠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으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Aerosols, we're talking about very, very, very small, tiny vapor-like droplets that can float around in the air for minutes or maybe even hours after I have left that space. 의학 전문가들은 친구를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할 경우 커먼 센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USC 대학이 가을 학기부터 학비를 또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도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USC 대학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학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률은 3.5%, 1년 학비만 5만 9천 달러 선입니다. 문제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지어 학비를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다른 대학교들은 인상 계획을 했다가도 처리하는 마당에 방침을 강행한다는 게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학교 측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학비 인상률이 어느 해보다 낮다고도 강조했습니다. USC 학보는 일부 대학들은 인상 결정을 철회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USC 애넌버그 미디어는 윌리엄 앤 메리 대학과 일리노이 대학 등은 역시 코로나 사태 전에 결정됐던 학비 인상안을 취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4개 주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국 24개 주에서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7개 주들은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9개 주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불안정한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적게는 300명에서 많을 때는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진자는 어제보다 1,312명 증가해
76,3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어제와 비교해 869명 늘어 36,316명을 기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총 2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LA 지역의 테니스장과 승마장 등 대부분 야외 공원 시설이 오늘부터 재개장합니다. 추가 완화 조치로 허용되는 야외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우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LA 카운티와 시정부가 발표한 자택 대피령 추가 완화 조치. 오늘부터 LA 지역의 대부분의 레크레이션 시설과 공원 재개장을 허용했습니다. 테니스장과 피클볼장, 그리고 승마장과 BMT 자전거 공원은 물론 사격장과 양궁 연습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공원 등 야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엄격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테니스장과 피클볼장은 한 사람만 플레이가 가능하며 사람이 많으면 최대 1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과 공원 이용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야외 화장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됩니다. LA시는 이번 행정명령 추가 완화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공익 광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은 멈추지 않았다며 야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하나투어가 미주 지역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하나투어 한국 본사는 최근 열린 경영위원회에서 해외 법인 정리 등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LA 지사를 포함해 뉴저지와 하와이 사무소를 3개월 이내에 닫을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용할 수 있게 전임 행정부가 내버려뒀다면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5천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대중 무역 적자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Cutting relations with China. What would that look like? We'll see. We got a lot of things going with China. We're not happy about China. I will tell you that. 또 자신은 가장 거친 사람이라며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지만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은 런던이나 홍콩으로 옮겨가야 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큰 이들을 자극해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했고 황구시보는 중국에 잘못된 위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保持中美关系稳定发展符合两国人民的根本利益. 최근 미 해군 구축함과 전략 폭격기가 타이완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고 중국도 맞대응으로 조기 경보기와 대잠 초계기 등을 배치해 양국의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연방 상무부도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미 상무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화웨이 수출을 금지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외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도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새 규정에 적용을 받을 기업으로는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는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가 거론됩니다. 화웨이가 통신 장비 제조에 쓰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조달기를 미국이 완전히 틀어쥐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코로나 발원지로 중국을 지목하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This should have never happened. This came from China. It should have been stopped in China. 미국의 조치가 나온 직후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애플과 보잉 같은 미국 기업에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 우려와 주요 지표의 극심한 부진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향후 소비 개선 기대 때문입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5%포인트 오른 23,6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 등이 크게 하락했지만 경제 재개 이후 소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여성을 경찰이 강압적으로 체포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더구나 바로 옆에서 어린 딸이 보고 있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경찰관들과 큰 소리로 언쟁을 벌입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지 못한 여성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발길을 돌립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 밑에 걸친 채 지하철을 타려던 여성을 경찰이 제지한 겁니다. 여성이 계속 저항하자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달라붙어 거칠게 제압합니다. 어린 딸은 엄마가 체포되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That baby watching her mother being wrestled to the ground, that's traumatizing. That child would never forget that action.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 속에 체포된 여성이 흑인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욕설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며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And ask her to please put your mask on. And that's how they said it. It's on body cam. They are immediately met with profanity-laced cursing. I'm going to cough on all of you. 뉴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경찰이 체포한 사람들 가운데 80%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의 차별적 공권력 집행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와 관련이 의심되는 소아 괴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어린이에게 고열과 피부 발진, 심한 경우 심장 동맥 염증 같은 쇼크 현상까지 나타나는 중증 질환이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지난달 말 이후 100명 넘는 어린이가 이런 증세를 호소했고 이 가운데 14살 소년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110명 넘는 어린이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은 어린이들이 앓는 이 중증 질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주 어린이 환자 110명 가운데 60%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26%는 확진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 중증 질환 발병률이 30배나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5살 이하 어린이에게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가와사키병과 증세가 비슷하다며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It's more of a cardiac case than a respiratory case, which is a new manifestation of the COVID virus. 국내에선 아직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어린이 환자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지난 1일 자택 대피령을 완화했던 텍사스주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환자 수는 대피령 완화 이후 20에서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스틴과 댈러스 등 일부 대도시들은 더욱 강력한 봉쇄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럽 코로나19의 진원지 이탈리아가 주민 이동 제한을 곧 해제할 방침입니다. 또 슬로베니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유럽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였던 이탈리아는 다음 달 3일부터 주민이동 통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6천만 명의 전 국민에게 이동 제한령을 내렸는데
유럽 국가에서 발효된 첫 봉쇄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기세가 점차 꺾이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자 지난 4일부터 제조업과 도매업 등을 정상화했고 일반 소매 상점도 오는 18일부터 영업이 재개됩니다. 슬로베니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주 동안 신규 확진자가 7명 이하로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Danes ima Slovenija najboljšo epidemiološko sliko v Evropi, kar omogoča tudi preklic splošne epidemije. 핀란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개학하고 국경 간 자유이동이 보장된 생겐 협정 가입국 시민은 입국을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EU 회원국을 포함해 27개 국가 시민이 핀란드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LA교통국이 주차 티켓 관련 단속을 다음 달 1일까지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터기 주차나 레드존 주차는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 종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재 파악이 안 됐던 남가주 한인 2명이 한국 무공 훈장을 받게 됩니다. LA 총영사관은 6.25 전쟁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 훈장 수여가 결정된 수훈자 가운데 이후 해외로 이주한 참전용사 용학수 씨와 김종희 씨의 주소지를 파악해 무공 훈장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학수 씨는 샌디에고에, 김종혜 씨는 플러턴에 살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대표적 축제인 LA 카운티 페어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주간 단체인 페어플렉스 측은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규모 군중 모임이 금지된 상황으로 오는 9월 3주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LA 카운티 페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 페어가 취소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취업 지원자에 대해서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시정부는 내일부터 경찰과 보육, 의료, 상업용 운전을 포함한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취업 지원자에 대해 마리화나 검사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달 넘게 실종됐던 한인 대학 교수가 결국 피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은 올해 초 실종된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 공대 교수인 채모 씨가 피살됐다고 보고 시신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 교수는 지난 1988년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전기공학 석사와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5년부터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을 타는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르자 주고용안정국이 이틀 동안 지급을 잠정 중단한 뒤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고용안정국은 범죄자들이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실업수당 지급을 이틀 동안 잠정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인데요. 프랑스의 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개발비를 대준 미국에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끓인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프랑스의 한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돈을 대준 미국에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약회사 사노피. 이 회사는 지난달부터 다른 굴지의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과 손잡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가 백신이 개발되면 미국에 먼저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이 회사 백신 개발에 370억 원을 후원한 만큼 먼저 주문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Pour que les Français en bénéficient, les Européens en bénéficient, et par solidarité, évidemment, que l'ensemble de la planète puisse en bénéficier. 마크롱 대통령은 사노피 대표의 발언에 분노했다고 엘리제궁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백신은 공공재산이 돼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사노피의 대표는 사과했습니다. I'm, deeply sorry that there's been such a debate locally. 다만 미국처럼 유럽도 백신 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비롯한 전 세계 전현직 지도자 140여 명은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 공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긴급 치료제로 승인받은 렘데시비르의 경우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돈을 댄 나라가 우선인지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공급할 것인지 백신과 치료제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 중이라는 소식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은 모두 8건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세계 최대 규모인 8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인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 연구소 백신입니다. 영국 정부는 석 달 동안 안전성을 확인한 뒤 5,000명 대상 임상시험을 한 번 더 하고 오는 9월 일반인 대상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 짧은 기간에 효과까지 확인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We'll be producing vaccine at risk. The big unknown is efficacy. Will it be present or absent, and how durable will it be? 우리나라는 다음 달부터 백신 한 종류에 대해 임상시험 예정인데 소규모 초기 임상시험이라도 여러 종류의 백신에 대해 시작해 놓는 게 유리합니다. 한 번씩은 최소한 빨리 임상을 해놔라. 면역 반응이 휴먼에서도 잘 유도되는 거를 증명을 해놔야 다음번에 또 훨씬 더 빠르게 승인이 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치료제는 신약보단 기존의 다른 용도로 쓰이던 약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공식 인정받은 건 아직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뿐이지만 전 세계 연구가 한창이라 백신보다 더 빨리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에볼라 치료제보다 600배 효과가 높다고 발표한 약물의 경우를 봐도 다른 세포 연구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게다가 세포 실험 결과는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에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부실 판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 말만 듣고 오심 판정을 한 주심이 2군으로 강등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두산 최주환이 스윙할 때 두 번의 소리가 울린 뒤 포수가 공을 잡습니다. 공이 방망이에 스쳤다고 생각한 오은규 주심은 바운드 여부를 어이없게도 이해 당사자인 포수에게 물어봅니다. 바운드? 노바운드. 바운드 됐는데? 노바 잡았지 바로. 글러브에 흙 튀어서 그래. 맞은 거 맞는데. 네, 바로 노바 잡았어요. 오케이. 그러더니 노바운드로 잡았다며 파울팁 3진을 선언합니다. 두산 김태형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는데 판독센터에선 바운드 여부는 제쳐두고 공이 방망이에 맞지 않았다며 파울팁 3진이 아니라 헛스윙 3진이라고 판정을 바꿨습니다. 이에 항의하던 김태형 감독은 퇴장을 당했습니다. 나온 걸 우리가 뭘 어떻게 심판이 그걸 얘기할까? 판독에다가 완바운드지 아닌지 그걸 체크하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KBO에 따르면 비디오 판독센터에선 헛스윙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운드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린 화면에서 공이 방망이에 스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원심을 뒤집은 판독센터의 판정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거센 비난이 이는 가운데 KBO는 오훈규 심판을 2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요즘 한국 여자 골프에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개막한 KLPGA 챔피언십 2라운드 소식을 김윤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일본 투어에 데뷔해 2승을 올린 배선우 선수, 올해 첫 대회부터 절정의 샷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파5 7번 홀 이글이 될 뻔한 샷, 그리고 이렇게 벙커 샷도 일품이었습니다. 첫날 5언더파, 오늘 7언더파를 몰아쳐 이틀 동안 12언더파로 4타차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세계 랭킹 3위 박성현은 오늘만 5타를 잃고 합계 6오버파 공동 118위로 컷 탈락했습니다. 세계 랭킹 6위 김세영은 4타를 줄여 합계 2언더파 공동 28위로 뛰어올랐고요. 디펜딩 챔피언 최혜진도 김세영과 같은 순위에 자리했습니다. LA 지역 자택 대피령 완화로 이번 주말 야외 활동 나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처럼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동안 쌓인 답답함도 날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꺼지지도 사그라들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